기억이 안 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게 지난번에 뭐 페이지는 거의 못 나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0페이지, 61페이지, 그죠? 60페이지, 60페이지. 참 지난 시간에 사실 중요한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또 앞으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60페이지, 61페이지를 지난번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60페이지 그 위쪽 끝까지 봤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 못한 거죠. 이거를 나간 거로는. 그러나 얘기는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건 이거고 저기 뭐지 여기다 펜으로 이 그냥 쓰면 어떻게 쓰나요? 써지나요? 그냥 쓰면? 아니 이걸 눌러 여기 쓰다. 그냥 쓰면 써지나요? 한번 해보고. 아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거랑 이 책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이거예요. 근본적인 물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느냐? 이런 상태라는 게 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 좀 이상하긴 하군요. 이 칠판에 쓰던 거랑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좀 다양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다른 종들은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결국 이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항상 차이점을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그죠? 우리 말고 다른 존재들 다른 존재들 과는 달리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다른 존재들은 이런 것에서 이룬 적이 없다. 이런 문명 이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공룡이 뭐 지구에 번성했어도 지구를 파괴하는 데까지 몰고 가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뭐 공룡끼리 서로 잡아먹고 뭐 치열하게 뭐 잡아먹었지 서로 잡아먹었지만은 우리와 같은 이런 대량 뭐 전쟁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안 좋은 거로만 얘기해 보자면 이거 뭐 여러 가지 일 수 있는데 이게 그죠? 여러 가지 일 수 있겠는데 안 좋은 거로 얘기하자면은 뭐 대규모 사륙과 전쟁 그 다음에 아주 가혹한 지배, 그죠? 옛날에 노예를 막 삼았으니까, 그죠? 대규모 노예들 삼고, 뭐, 마음대로 막, 그죠? 형벌을 내리고, 그죠? 옛날에 중국 막 자르고, 몸 자르기도 하고, 마음대로 정말, 이게, 그죠? 아주 전쟁, 그 다음에 어떤, 가혹한 지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죠? 환경, 그죠? 심지어 지구를 파괴할 정도로 그죠? 환경 파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그죠? 이런 얘기 다음에 전쟁,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뭐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일단 문제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무지 많은데 그죠? 정말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여기 이렇게 됐는가? 물론 뭐 여기에는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다양하게 뭐 우리가 자랑하는 뭐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플러스 합시다. 그냥 어떤 긍정적인 것들도 있겠지만은요, 그죠? 우리 나름 그러니까 뭐 인간만이 뭐 사랑을 하고 등등 이런 거 등등 있겠지만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는 다른 존재들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됐느냐, 이게 되고, 이게 아주 뭐 일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일상적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하죠? 야, 우리 이게 서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막 죽이고, 뭐라고 하냐. 또 환경 파괴도, 이게, 그렇잖아요. 이 뻔히 다 환경 파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래가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걸 멈추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또 말 그대로 요즘에 뭐, 이게 엄청 경쟁이 치열한 경쟁과, 그게 경쟁이 꼭 우리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더, 그 커다란 집, 더 비싼 집, 뭐, 게다가 왜 그렇게, 그죠? 집값은 올라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것 등등. 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 답을 어떻게 하죠? 가장 일반적인. 평이한 답이 뭐예요? 응? 평이한 답. 평이한 답이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답. 야, 이런 게 다 모두 뭐 때문이다? 응? 뭐 때문에? 아니, 쉽게 그냥 뭐라고 쉽게. 그죠? 욕심. 이기심, 욕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게 인간의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지나친 욕심 또는 뭐 이기심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죠?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해. 이게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죠? 인간이 어떤 과도한 지나친 욕심 또는 지나친 욕망,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막 먹어대고 쓰레기 버리고, 그죠? 미래를 생각 안 하고 당장 뭐 하는 욕심, 뭐 욕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냥 알아는 듣죠. 그죠? 인간이 지나치게 그냥 뭘 그렇게 비싼 집에 살려고 그러고 뭐 수천억 벌어봤자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아둥바둥하고 왜 이러느냐? 다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그죠? 라는 얘기 하는데 이제 결국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이거의 실체를 지금 탐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말은 쉬운데 그죠? 지나친 욕심. 그죠? 딱 봐도 야,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서 왔고, 그죠? 과학적으로, 그죠? 과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이게 어디서 왔고, 이게 실체가 뭐냐? 이거에 대한 탐구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 뭐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죠? 어디에서 왔고, 그죠?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일단 중간에 우리가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는 그냥 대중적인 개념, 지나친 욕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인간만이 지나치다 그랬거든. 이게 인간만이 왜 지나치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왜 지나치냐? 아니, 공룡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나치죠. 지나치다는 게, 뭐, 한 50m, 60m짜리를 엄청 컸으니까 걔들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1톤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이 1톤이 자라려면은, 그래서 엄청 한참 자라야 되는데, 이거 하루에 먹어치웠다고. 하지만, 공룡 전성시대는 2억 년은 갔거든요,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걔들도 나름 한편으로 우리가 보기엔 지나친 욕심을 부렸고, 하지만은, 인간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1톤 정도 자라는 식물 잎이 1톤 정도 자라는 거를 공룡이 소비했지만 우리는 그 에너지로 따졌을 때 뭐 보통 평균 인간이 그 1톤 이상의 에너지를 막 다 소비하고 버려버리니까 지구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따지면 엄청 지나친 거죠. 가장 지나치고 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공룡과 비교해도 이거 엄청 뭐 말 그대로 지나친다는 거예요, 정말. 지나친. 그죠? 지나치다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이 왜 발생했느냐? 그죠? 무엇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한 탐구입니다, 사실은. 요거에 대한 물음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인간만이 왜 그러냐? 인간이 단순히 그냥 자연의 존재라면은, 뭐 자연의 존재니까 서로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처럼 뭐 잡아먹고 하는 것 정도는 있겠지만은, 그죠? 정글에서 보는 것처럼, 밀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건 있겠지만, 이거 그 정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왜 이렇게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됐느냐? 그 지나치다는 게 뭐냐?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유발 하라리가 말한 답변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안 하고 있지만요, 유발 하라리는요, 그죠? 답변은 그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죠? 우리가 믿게 된 능력 때문이라.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해내고 그걸 믿게 되었다. 그 인지혁명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럼 그게 왜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됐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지난 시간에 잔뜩 얘기한 거죠. 그게, 그죠? 그게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결국에는. 그게 또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거고, 어디서 왔다고 그랬을까요? 의의가 하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정대. 뭐 딴 데서 온 건 아니죠. 우리 사회정대가 진화하면서, 그 사회정대가, 여기 아니지. 다른 저거죠. 그죠? 사회생활을 위해서 사실 진화한 건데, 우리의 공동체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진화한 건데, 선생님의 해석이 지금
이건가? 그죠? 이거, 그죠? 우리의 뇌 때문에, 그죠? 사회적 지능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론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론. 그죠? 이거, 우리 심리학이나,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마음이론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결국 이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죠?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것을 자꾸, 추측하고, 미루어 짐작하는 능력이 사회생활에 엄청 유리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신념,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의도, 소망, 감정, 지식, 정보 등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은 사회생활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한평생, 하루 종일 그걸 사실 머리를 쓴다. 그죠? 사실 뭐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오시면서도 이거 또 안 간다 그러면 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해요. 다 사실은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가득 차 있다는. 근데 이제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구선아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질문한 것처럼. 근데 이거는 침팬지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침팬지도 다른 침팬지의 의도를, 왜냐면 침팬지도 분명히 사회적인 동물로서, 그죠? 여기 앞에 지나갔나? 네. 그죠? 침팬지도 사회적인 동물로서 엄청나게 사회적인 동물, 우리랑 뭐 그렇게 다르지도 않죠. 그 살던 모습을 보면은요, 살아가는 모습을. 그 내에서 서로 간에 뭐 배신, 신뢰, 교환, 거래, 이런 것들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도. 그러니까 다른 침팬지들의 어떤 의도 같은 거, 그죠? 마음 같은 걸 나름 뭐 이제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해요. 대응을 하고. 그럼 이제 우리 사피엔스랑 뭐가 다르냐? 라고 했을 때,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게 사피엔스의 단순은 뭐냐? 우리 사피엔스는 그게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넘쳐 흘러가지고 얘들은 다른 침팬지에 대해서만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지. 사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그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다른 침팬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를 알고 있는지 정도를 이제 파악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거지. 침팬지와의 서로 자기들끼리 관계 내에서 상호작용할 때 그것을 활용하고 또 추측하고 다시 물러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인간도 물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사피엔스는, 물론 네안데르탈인도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사피엔스는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존재에게까지 그걸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의인화라는 말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의인화. 그죠? 우리 사피엔스는 단순히 다른 사피엔스와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피엔스 같이 있을 때 얘 이놈 지금 무슨 생각하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나,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도 이 속에 무슨 의도가 담겨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의도라는 거는 다른 사피엔스가 여기다 실어놓은 의도일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죠? 여기다 누가 왜 놨지? 사실 왜 놨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생각해보면 그게 자연계에서는 사실은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갈 수가 없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거 여기 어떤 다른 존재가 네.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 그죠? 다른 자연의 존재나 뭐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사피엔스처럼 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오류예요. 원래는 오류지. 그렇게 진화한 이론이 아니거든. 진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른 존재들의 마음을 추측하기 위해서, 다른 사피엔스의 마음을 추측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추측하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 능력을 다른 사물이나 다른 동물들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적용 대상이 미스되는 거죠. 적용 대상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스가 됐지만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물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담아놓은 어떤 의도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된 답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침팬지나 네안데르탈인도 그런 게 분명히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거는 작동할 때 그 대상이 항상 어떤 우리 능력은 대상에 대해서 작동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은 없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특화된 능력이 작동하는 건데, 다른 침팬지나 다른 네안데르탈에 작동하던
능력인 거였는데 우리 사피엔스는 다른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뭐 하늘에 대해서도 말이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뭐 여기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본 가장 바탕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또 되는지 또 이제 얘기하시다 보면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일단 큰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지현님 어떻게 좀 읽어오셨나요, 앞부분? 네. 무슨 말인지 대충은 대충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다른 존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 그죠? 지난번에 한 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그게 없어요. 그거 어떤 의도나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라고 이제 좀 확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침팬지는 아무리 지가 알파 수컷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사물을 가지고 또 왕관을 만들어 쓴다든지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게. 왕관을 만들어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은 그걸 왕관을 만들어 쓰거든요. 왕관을. 내가 왕이다. 지가 서열 1위가 되는 순간, 그죠? 그거를 사물을 통해서 뭔가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물에 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회적 지위나 어떤 의미나 의도가 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피엔스는. 근데 침팬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공룡도 그렇지 않았을 거고, 공룡도 아무리 지가 뭐 티라노사우루스 어쩌게서 뭐, 당시에 그죠? 지배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사물을 이용해서 그 사물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죠? 그거를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피엔스는 사물을 통해서 어떤 자신을 표현한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사물 속에 뭐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능력이거든요. 사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담겨 있다. 라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근데 그거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상상을 하니까 그 상상이 일치하면은 그 지위가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유지되지 않는 건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한 화폐 사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화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죠. 화폐가 작동하는 것도 참 신비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바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60페이지, 61페이지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 한 번에 얘기하면 뭐 얘기 길어지고 계속 보시다 보면 금방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60페이지에 이제 개념 우회하기에서요, 그 첫째 문장, 그러니까 단어를 통해 가상의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은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도 했다. 이제 그 이상의 일이라는 게 요게 뭐냐? 요게 진보예요. 진보와 발전. 그러니까 침팬지나 뭐 우리 당장 바로 여기 사례가 나오겠지만 뭐 다른 존재들한테는 진보라는 게 없어요. 없다고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진보나 발전이 없거든요. 뭐 특히 그게 진보라는 게 문화적 발전이지, 문화적 진보. 근데 그게 없는데 우리 사피엔스는 끊임없는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진보와 발전. 요게 그 얘기입니다. 끊임없는 진보와 발전, 변화. 그래서 이제 61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거 읽었으니까 넘어가시겠고요. 61페이지의 맨 위에서 둘째 줄.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동물들의 행태는 주로 유전자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바뀌어야 어떤 행동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그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그 문단 61페이지 첫째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이런 극적인 변화는 침팬지 DNA가 어떻게든 변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침팬지 DNA가 이제 살짝 변한 게 보노보거든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노보 침팬지, 우리 사피엔스가 제일 가까운 친척 종이죠. 근데 보노보는 침팬지 DNA가 살짝 변한 건데 그러니까 달라요. 그죠? 그 일반 침팬지랑 이 살아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DNA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자, 비슷한 이유에서 원시 인류는 어떤 혁명도 시도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원시 인류는 사피엔스를 제외한 인류예요. 사피엔스를 제외한 호모들. 그러니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뭐 호모 솔로엔시스, 뭐 이런, 그죠? 호모 사피엔스를 제외한 원시 인류들은 혁명, 한마디로 어떤 진보죠. 진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사회 패턴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명, 새로운 주거지의 정착은 문화가 개시한 일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환경의 압력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바뀌거나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서 거기에 다른 식으로 기존에 타고난 성향에 적응해서 뭐 했다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이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적인 변화, 변이, 그죠? 유전적인 변이라고 그러죠. 변이, 그죠? 베리에이션, 유전적 변이. 여기 써있는 돌연변이, 그죠? 유전적인 변이가 발생해야만 행동에도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만 년 전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호모 에렉투스라는 새로운 인간종이 등장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이제 인간 종, 호모 중에서는 가장 오래 존속한 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등장과 함께 요즘 이 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새로운 석기조작 기술이 발달했다. 호모 에렉투스에게 또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동안 이들의 석기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거의 200만 년 동안이나.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히 보시면은요. 요 아슐리안 손도끼라 그래요. 우리가 아슐리안 손도끼. 그래서 이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아슐리안 이게 한 140만 년 정도 변화 없이 계속 이렇게 만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더 나아간 얘기는 그냥 자료를 나중에 참조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것만 계속 만들고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유물을 보면 아는 거죠. 한 200만 년 가까이, 뭐 140만 년 이상. 똑같은 것만 계속 만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호모 에렉투스들은 계속 이러고 살았는데, 자 이제 62페이지입니다. 이제 위에서 셋째 줄. 대조적으로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이래 행태를 신속하게 바꾸고 새로운 행태를 유전자나 환경의 변화가 없이도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전자나 환경 변화 없이도 미래 세대에 전달한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죠? 문화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톨릭 신부, 불교의 승려, 중국의 환관처럼 아이를 갖지 않는 엘리트가 계속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결혼하지 않거나 아예 그냥 결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거나, 그죠? 환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엘리트의 존재는 자연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모순된다.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 아이 낳기를 기꺼이 포기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침팬지 알파 수컷은 권력을 이용해 가능한 많은 암컷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결과 무리 어리고 젊은 층 가운데 많은 수가 알파 수컷 자식인데 비해 가톨릭의 알파 수컷은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도 않는다. 뭐 인간도 뭐 약간 비슷하긴 하죠. 침팬지 알파 수컷 또는 옛날 뭐 왕들이 뭐 왕이나 뭐 양반들이 뭐 축첩을 하고 뭐 후궁들에다 뭐 쭉 드리고 하는 것도 이제 비슷한 거 연장선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연장선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신부하고 승려들은 약간 다르죠. 이게 왜 결혼 안 했을까요? 왜 그 이 성적인 뭐지? 아이 낳기를 포기했을까, 이거? 에?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일단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기독교하고, 그죠? 가톨릭 신부하고, 불교의 승려는 다른데, 이거 말고 또 있나?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제들, 세계 종교에? 이슬람은 그런 건 없죠. 그죠? 이슬람은 없죠. 불교랑 불교밖에. 그죠? 없는데, 어쨌든 광범위하게 퍼졌고, 그거를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일단 원칙적으로 성을 멀리하는, 그죠? 아예 금욕. 근데 그거를 네.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죠. 예. 그죠?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제일 뿌리 깊은 그 부분을 단절시킴으로써 일종의 그걸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닐까요? 그걸 무기로 해서. 권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뭐 교황이 그렇다, 교황만 그렇다면 권력인데 그냥 사제, 수녀. 일반 정말 막 봉사만 하는 그런 분들도 안 진짜 권력이라기보다는 그 큰 틀에서는 보면 사제 집단이 최상층의 부류를 차지했던 거는
사람들과의 차별화? 보통 사람들은 니들은 못하는 거 우리 평생 하니까 도덕적 우월성 도덕적 우월성 있는 정당성 주장할 수 있다. 또는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걸 안 하니까 뭐 객관성, 그죠? 사심 없이 뭐 이렇게 뭐 너희들을 이끌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는. 기독교, 서양 종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대속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진다. 예,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 그런 연장선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네. 불교는 어쨌든 무소유. 그것도 이제 욕망이죠. 욕망을 끊는 거죠. 다르죠. 예, 근데 그건 겉으로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근원적으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통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섹스가 죽음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데스.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섹스는 그러니까 섹스라는 게 성의 그 유전자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남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뭐 우리 뭐 당장 뭐 연어 알 낳고 다 죽어버리고, 그죠? 풀 이런 것도 1년 내내 자라가지고 씨 몇 개 뿌리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섹스의 성공은 그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그건 한번 우리가 나중에 책을 읽을 겁니다, 정말. 죽음은 정말 재밌고, 정말. 예? 마타들 실험할 때. 예. 정말 막 죽음에 막 그거에 이르면 본능적으로 그냥 무아지경에서 계속 그 실험체들이 그 성행위를 한다고. 예. 근데 일단 이제 그 저는 개념적으로 이게 아마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신부들이라든지 불교의 승려들이 개념적으로 추구했던 거는 영생 아니야, 영생. 이제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섹스를 안 해야 죽음에서 일단 멀어진다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런 바탕이 좀 있지 않았나. 왜냐면 우리 자연계에서는 섹스에 성공하고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멸을 의미하니까 그런 개념적인 게 깔려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문헌 같은 게 없지만은요, 뭐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대속이나 뭐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그런 거지. 어쨌든 영생, 그죠? 영생, 죽음을 넘어선다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하고 가까운 섹스를 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 그 죽음은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책 한번 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요. 어쨌든 뭐 저희 학교에서 요즘에도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죽음의 과학적 이해인데, 젊은 아이들도 그 죽음에 관심도 많고 또 재미있죠. 이거 아니면 죽음을 알아야만 또 삶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 공자는 그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래 이렇게 얘기했지만은요. 그죠? 그건 이제 중국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통 갖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죽음에 관한 하나의 시각이죠. 그죠? 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들도 대부분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보면 잘 살기 위한 죽음에 대한 어떤 고찰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에 비춰서 삶을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이 죽음에 대한 얘기, 이게 여기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 사피엔스가 이제 이거를 지나친 욕심의 끝이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 이 뒤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인간이 생물학적인 어떤 조합이나 그 뭡니까, 그 사이보그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우리가 그 속에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영생을 추구하고 이런 거, 죽음을 초월하려는 그런 것까지 연관이 깊이 되거든요. 죽음의 문제. 불교는 잘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도를 깨우치는 걸 되게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절제하고 통제하는 과정 자체가 수련의 일종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잠도 적게 자고 먹는 것도 적게 먹고 수련하고 뭐 섹스도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욕망을 절제하고, 그래서 그런 수련의 과정에 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좀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바탕에는 섹스는 이제 죽음하고 통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참 그것도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근데 그
그죠? 가톨릭이나 특히 가톨릭에서는 왜 그 진짜 결혼을 안 하고 그죠? 신부 수녀 신부님들 수녀님들 불교도 그렇고. 자, 어쨌든 중국의 환관 뭐 이거는 뭐 그런 이유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침팬지 알파 수컷, 침팬지 그 서열 1위라든지 뭐 인간도 뭐 사실 뭐 인간도 서열 1위가 되던가 뭐 지배층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그죠 그 자손을 남기려고들 하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비해 그러니까 가톨릭이 알파 수컷 그 교황이죠, 그죠? 교황은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도 않는다. 이런 금욕의 원인은 먹을거리가 크게 부족하다든가 잠재적인 짝짓기 상대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특수한 환경적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더 풍족하죠, 그죠? 그 옛날에 뭐 가톨릭이 다 재산이나 이런 거 뭐지 그 사회 경제력이나 토지를 다 가지고 있었고 이랬으니까 오히려 더 풍족했는데 어쨌든 겉으로는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금욕. 그래서 무언가 특이한 유전자 돌연변이의 결과도 아니다. 가톨릭 교회가 11세기 동안 살아남은 것은 교황에서 교황으로 독신주의 유전자를 물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과 가톨릭 교회법의 이야기들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 이야기들을 믿게 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시 인류의 행동 패턴이 수십만 년간 고정되어 있던 데 비해 사피엔스는 불과 10년 내지 20년 만에도 사회구조, 인간관계의 속성, 경제활동을 비롯한 수많은 행태들을 바꿀 수 있었다. 1900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사람이 100세까지 장수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어린 시절을 베를린 미세히 호헨졸레른 제국에서 보냈고 성년기에는 바이마르 공화국 그죠?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다음에 그죠? 지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했죠. 그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 3제국 그리고 공산주의 동독 그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공산주의 동독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63페이지로 가서요. 죽을 때는 재통일된 독일 민주주의 독일의 시민이었다. 그죠? 베를린 장벽 무너진 다음에 1989년에 그죠? 그녀는 매우 다른 5가지 사회 정치 체제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DNA는 매우 계속 똑같았는데도 말이다. 그죠? 정말 다른 정치 체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피엔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다. 그러니까 1대1 결투라면 네안데르탈인이 사피엔스를 이겼을 수도 있다. 뭐 좀 더 네안데르탈인이 골격도 크고 뭐 그랬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수백 명이 맞붙는다면 네안데르탈인에게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사자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유할 수 있었지만 픽션을 창작할 능력이 없어 대규모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었다. 급속하게 바뀌는 외부의 도전에 맞게 자신들의 사회적 행태를 바꿔 적응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볼 수 없지만 사피엔스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인지 능력의 한계라는 게 사회적 능력상으로는 그 자기네 무리 정도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자기네 무리. 이제 뭐 해봤자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집단, 아니면 그 주변 인근 그 반개 집단 정도까지만 아마 가능했을 것이고 의사소통이 그걸 넘어서면 의사소통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어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 네안데르탈끼리 사용하는 그 음성 언어 자체가. 그래서 유럽 대륙의 중심부에서 3만 년 전의 사피엔스 유적지를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은 가끔씩 지중해나 대서양 연해에서 온 조개 껍데기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조개 껍데기 이게 조개를 먹는 것도 아니고 조개 껍데기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게 인간은 이 사물에 대해서 거기다 뭔가 의미라든지 의도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그것이 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믿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사피엔스가. 그렇죠. 조개 껍데기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그죠? 조개 껍데기. 근데 이런 조개 껍데기들은 여러 사피엔스 무리들 간의 장거리 교육을 통해 대륙의 내부에까지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유적지에서는 그런 교육의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네안데르탈인 무리는 각자 현지에 있는 재료로 자신들이 쓸 도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각자 그 아까 말한 그 무리 자신들의 그 친족 뭐 50명, 100명 뭐 그 되는 그 무리 내에서 그냥 살아간 거지. 자기들끼리 오늘날의 침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침팬지들도요. 자기들끼리 침팬지나 원숭이들, 일본 원숭이 이런 거 관찰하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무리 내에서 어떤 특정한 문화가 나오긴 해요. 그 물이 정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일본 원숭이 같은 경우도 왜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고 이런 거, 그죠? 근데
거기서 끝이야. 근데 그게 그죠? 그 정도. 그 세대 내에서 그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새로 배우고 전수되긴 할 수 있지만은요. 뭐 다른 세대에 전달해 준다든지 뭐 고구마를 뭐 교육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이 교육, 교육. 이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한테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존재들한테 없는 거라고요. 이게 없다니까. 전혀 교육하는 존재가 없다니까. 뭐 바로 뒤에 문장에 그런 문장이 나오지만은요. 근데 우리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돈을 주고 뭐를 이제 물건을 받고 하는 게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조건에서만 그게 가능할까?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왜 다른 존재들은 교육이 없을까? 그래서 계속 그 사례니까 보십시다. 일단 보십시다. 남태평양에도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뉴기니와 북부 뉴아일랜드 섬에 살던 사피엔스 무리들은 특별히 단단하고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 때 흑요석을 사용했다. 하지만 뉴아일랜드에는 흑요석의 천연산지가 없다.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이들이 사용한 흑요석은 400km 떨어진 뉴브리튼에 있는 광산에서 밝혀졌다.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그 남태평양 섬 그 먼 곳을 그 교역항해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64페이지입니다. 그죠? 이들 섬의 주민들 중 일부는 섬에서 섬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면 무역을 하는 숙련된 항해자이었음이 분명하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이런 증거는 이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장거리 교육의 흔적들은요. 그래서 교역은 매우 실용적인 활동, 허구적 근거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은 활동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사피엔스 외에는 교육을 하는 동물이 없어요. 아무 뭐 교역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세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피엔스의 교육망은 모두 픽션의 근거를 둔다. 그러니까 그 픽션이 사실 그 조개 껍데기 어떻게 보면 조개 껍데기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죠? 화폐 뭐 이런 건데 화폐 일종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그 뭐냐 그죠? 그거는 조개 껍데기 물리적인 실체보다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요. 교역은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는데 모르는 사람을 믿기는 어렵다.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근데 그죠?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지구적 교역망은 달러, 연방준비은행, 기업의 토템적 상표와 같은 허구의 실체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를 믿는다. 돈을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과연 그럼 돈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그 다음 문단에는요 이게 설명이 되나 이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부족 사회에서 두 낯선 사람이 서로 교육을 하고 싶다면 공통의 신앙적 조상이나 토템 동물에게 호소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것이다. 만일 그런 픽션들을 믿는 원시 사피엔스가 조개 껍데기와 흑요석을 교육했다면 이들은 정보를 주고받는 교육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으로써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여타 원시 인류가 활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도 있고 폭넓은 지식망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교환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또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요. 정보 교환, 정보 교육은요. 근데 이게 이런다고 단순히 교육이 되겠어요? 우리가 같은 조상을 믿는다, 같은 뭐 토템을 믿는다 해서 뭐 신뢰는 형성될 수 있나? 신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성립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교육 서로 거래한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서로 거래하려면은요. 뭘 믿어야 될까요? 뭐를? 이게 뭐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의 교육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아닙니까? 그렇겠죠. 뭐한 50명, 100명 이렇게. 또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간 다른 집단, 인근 집단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교육이 되는 걸 거고 그게 이제 축적되어서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쌓이는.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도 비슷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한 집단이 있으면은 또 떨어져 나가서 반개 집단이 옆에 형성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인근 나름 그랬을 텐데 얘들은 교육을 안 했다는 거야 네안데르탈인은. 근데 사피엔스는 교육을 했다는 거지. 그게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교육이. 네. 그게. 이게요. 제가 자꾸 혼란스러운 게 저는 사피엔스에 속한 개별에서 그러니까 사피엔스도 우리고 네안데르탈인이랑 뭐 침팬지랑 다른 그냥 객관적으로 밖에서 다른 종을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사피엔스가 왜 그랬을까 하고 들어가면 네. 이제 이게 자꾸 상대적이고 개별적으로 이게 분화가 돼서 보이는 다 그런 건 아니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피엔스를 바라보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팬지나 네안데르탈과 대비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얘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하는 거. 네, 근데 또 우리에서도 안 그런 우리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안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누구는 많이 그렇고 누구는 적게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뭐 저쪽에서도 뭐 어떤 거? 대규모 사료 뭐 전쟁 이런 것도 그런 일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저게 인류 전체의 특징이라고 바라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게 그 전체와 이제 개별이 넘나들어서 생각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수업을 따라가다가.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살았으면 우리까지 이렇게 오고 네. 있잖아요. 요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딱 쥐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네안데르탈이나 이쪽은 쭉 살다가 어쨌든 없어져 버렸죠. 남아있고. 그리고 그 뭐 몇만 년 전, 뭐 아무리 놓쳐봤자 1, 2만 년 전 이쯤에서는 없어졌잖아요. 증거들이 싹 없어진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따만한 증거를 가지고 요만큼밖에 없는 거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물론 침팬지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야 뭐 이렇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호모사피엔스 그 다른 우리 인류종하고의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우리 쪽 그걸 개입시켜가지고 차이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여기 지금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개 무덤이 해안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무덤에 중심부에서 발견된다. 조개를 먹고서 거기다 버리면 되지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는 교육의 증거였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유럽 중간에서 그 해안선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있는 사피엔스들끼리 이렇게 뭔가 연결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개인적으로 성향을 떠나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에서는 그런 어떤 구역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피엔스한테서는 그런 게 나타났다. 또 예를 들어서 그 뉴질랜드에서 보면은 흑요석이 발견되는데 그게 뉴질랜드 안에선 없다. 수백만 킬로 떨어진 곳에 그것이 있는 광산이 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는 데는 뭔가 연결이 있다. 한 곳에만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개개인으로 보면은 다 그런 성향을 갖는 건 아니지만 호모사피엔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 나머지 종류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게 있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고 객관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자꾸 딴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저 대규모 사륙 전쟁도 침팬지나 이런 데서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공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냥 하나 잡으면 끝나는 거지 대규모로 막 인종 학살 이런 게 없다니까요. 제가 반론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객관화시키기 힘들다고 저는. 그때 막 2002년도 있을 때 저 있었는데 그때 막 모여갖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대량으로 응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성향 차이는 적지만 그런 일을 행사를 조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쫓아가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대규모 사력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또 반대하는 거야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저기 뭐 사립이나 전쟁을 그죠? 왜 하는지를 우리가 나름 막 얘기한다는 거야. 민족 간의 뭐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야 쟤들 우크라이나에서 뭐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것 자체도 듣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도덕적인 바탕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듣는 것 자체가 다른 존재들하고는 이제 차이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네. 질문을 던지시면 네.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객관하기 힘들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한편으로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 교육이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그 조건이 성립해야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가치를 서로 믿는다는 네. 거죠. 가치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바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가치라는 게. 그죠? 가치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담겨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그죠? 돈을 믿는다 그럴 때 돈에는 사실 돈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돈의 가치를 믿는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가 뭐 15억이다. 예. 난 이 아파트를 가지고 15억을 가질 수가 가질 뭐 어떤 거래 상대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파트가 15억이라는 게 아니 그냥 우리 화폐 종이 쪼가리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뭐 조개 껍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이 쪼가리가 이게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달러가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가 변하잖아요. 환율이 변화하고 어느 날은 휴지 조각이 되고 그죠? 뭐 이러는데 달러가 이게 왜 이 종이 쪼가리가 왜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우리가 왜 그거를 거래할 때 뭔가를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단체로 동의한 가치. 맞아요. 그거는 국가에서 그렇죠? 찍어낸 거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잖아요. 국가가 신용을 모든 이가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우리가 그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건데 화폐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담겨 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가치를 담고 있다고.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게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는 뭐가 무너지는 걸까요? 그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는. 화폐에 대한 신뢰. 사회. 근데 너무 어려워지네.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을 갖다 서로가 주고받고 해서 예. 애들이 정말 필요한 걸 갖고 서로가 맡겨한 걸 이렇게 했잖아요. 뭐 지금은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정말 효용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서로 교환을 했잖아요. 근데 조개는 어떤 거로 쓰여서 그걸 교환을 했어요? 조개가 화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가 화폐가 우리는 아닌데 지금 그 종이 조각 화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이렇게 찍어져 나오는 거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 흑요석이라는 조개는 사기친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되게 귀한 건데 그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놈이 흑요석 가진 놈한테 너 귀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모르잖아. 얘네들이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희소성이잖아. 나는 그렇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 신기해서 그냥 귀한 가졌을 건데. 수도 있는 뭐 건데 가상화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한참 그렇게 되다가 화폐의 가치에 대한 공동체의 어떤 그런 공통의 뭔가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 조개 껍질을 갖고 이렇게 뭐 이런 만화 본 것 같은데. 이런 만화를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당장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생각해봐야 돼 정말. 서로가 교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근거가 없다는 게 그 근거가 뭐냐 사실 이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죠? 믿음이죠? 믿음인데. 그 옛날에 조개 껍데기가 지금 예. 해석한 거잖아요. 예.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는 아니죠. 근데 아니죠. 먼 거리에 있었으니까 이거 분명히 어떤 화폐 수단으로 썼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국가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이거 갖고 이제 화폐를 물건 하나 이게 지정한 것도 아닐 테고 뭔가 쓰였을 건데 그 조개가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예뻐서일 수도 있잖아. 안에 그 안쪽에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신기하다, 네. 예쁘다 이럴 수 있잖아. 갖고 싶다, 신기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NA가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계속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IQ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적자생존 뭐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다윈설이 이게 다 맞물리는 게 아니 아닌가. 그 화폐가 조개가 화폐라는 거는 아마 여기저기 기록이 있을 거야. 있긴 있죠. 옛날부터 그냥 우리 교육받은 사람이 말고 말고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벽화나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있어. 조개 패자가 한문으로도. 그거는 사실은 부정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요. 아닐 것이다 하고. 네, 화폐가 우리 화폐 발전사를 보면 뭐 종이 화폐 이런 게 써있는지는 그 진짜 얼마 안 되죠. 대부분 철뭉치, 그 철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질 때 초기에는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그죠, 거예요. 귀한 거였죠. 거기에서 이제 뭐 원, 검 뭐 이런 거를 가는 거는 물론 뭐 검도 못 먹는 거고 원도 못 먹는 거지만 일단 희소성을 갖고 있고 그걸 뽑아내는데 노동력도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활용 뭐 왕관을 만들어서 반지를 만들고 활용 가치가 있는 여기에서부터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글쎄요 그것만으로 화폐를 다 설명할 수 있나요? 또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화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뒤에 가면 이제 농업혁명 나오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배우는 요 장에서는 정말 먹고 사는 생존 때문에 이런 협업이 일어나고 인지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좀 더 가지려는 욕심과 욕망들이 새로운 인지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들을 유지하려는 지배계층들이 여기서 말했던 뭐 사제도 포함됩니다. 그런 계층들이 그러한 제도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오래전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대입하고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뒤로 가면 점점 더 이야기 쉬운 거 있고 아까 제가 그 승려들의 욕망을 억제한다는 측면은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 게 옛날에는 분명히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어떤 수준에 도달했고 그들이 하는 얘기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뭔가 그걸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것 같고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될 실행의 도구들로 그런 것들이 아마 제시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남아 쪽에서도 뭐 탁발씀도 사실은 한 거 크게 없지만 그냥 존중하고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저희가 반복되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서로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음이 정의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뒤로 가면서는 인지가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먹거리와 물질들에 대한 풍성함을 사실은 출발점으로 보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정립이 된 거지 초반부터 이런 화폐 개념이었던 건 아닐 것 같아. 우연히 뭐 이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닐 거야. 이번에 답은 화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협업할 수 그렇죠.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팬지나 네안데르탈이나 그러니까 사피엔스를 제외한 그 나머지 원시 인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지능으로 따지다 보면 약간 수준이 그러니까 만약에 100 여기는 100, 150이야. 근데 여기는 7, 8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뭔가를 쓸 때도 뭐 이용을 잘 못하는 거야. 단순하게 그것만 쓰고 하는데 이 머리 좋은 이 침팬지나 침팬지 없었겠죠. 사피엔스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피엔스족만 살아남은 거 아닌가. 맞아요. 그 DNA가 계속 또 유전이 되고 그 머리 좋은 그 사피엔스가 또 계속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DNA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DNA를 넘어섰다라는 말을 해요. DNA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DNA도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하는데 여기서는 DNA 차이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차이점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안데르탈과 비교를 했을 때 사피엔스의 차이점은 150명을 넘어가는 협력 관계에서 문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 같고, 그 화폐 그 조개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화폐라는 걸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던 사람이랑 유럽의 중부에 있던 사람까지도 뭔가 통했다. 즉 네안데르탈인은 사는 동안 150명 이상 넘어가지 않게 관계를 했는데 얘네들은 저 안까지도 관계가 있었다 서로. 그런 얘기는 아닌가요? 아니면 예뻐서 진짜 아니면 그런 뭔가를 예, 뭐, 저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화폐는, 뭐, 간단히 말해서, 그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가장 기본이,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예쁜 거 있는데 이거 만일, 그죠? 달러가 있는데, 야, 이거 누가 쓰냐, 누가 믿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휴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화폐에 대한, 우리는 화폐를, 돈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믿는 거,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을 믿는 거죠. 믿음을 믿어야만, 그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믿어야만 우리가 화폐를 가져가서 뭘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 이론하고 바로 연결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마음 이론이 없으면은, 화폐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뭐 저기 비트코인도 오로지 타인들의 믿음에 기반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올라가는 거고, 이제 안 믿어 그러면 막 폭락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예. 엄청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다. 그 네안데르탈인은 그러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라는, 뭐 정부라는 것도 물론 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실체인데, 뭐 그것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정부도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뭐 그렇다 해서 뭐 다른 나라 정부가 뭐 화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려면 교역,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교역 약간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걸 들고 이거 같이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무작정 이거랑 바꾸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환이 서로 연결이 된다. 그렇죠. 이거 하나에 이쪽 집단하고 저쪽 집단하고. 이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말씀드릴 얘기랑 연결될 거예요. 뭐지? 이거 얘기 잠깐 얘기하고 잠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거 그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 나왔던 얘기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단어를 통해 가상의 실체를 창조하는 능력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150명을 넘어서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플러스 변화, 발전, 진보 말씀.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요거 그죠? 그러니까 다른 초기 인류들은 도구적인 정체, 사회적인 정체,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끊임없는 혁신과 진보와 발전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일단 얘기 시작된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호모 에렉투스가 만든 이거는 뭐 한 140만 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똑같이 진보가 없어요. 진보가.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지. 야, 140만 년 동안 계속 만들고 썼는데 게다가 두뇌도 큰데 얘들 두뇌가 적지 않은데 이걸 왜 발전시킬 생각을 못했느냐. 근데 그거를 보면은 침팬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침팬지도 그렇게 발전시키는 게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나무 막대기 가지고 뭐 개미굴 쑤셔가지고 한번 먹고 하는 거지. 뭐 그거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해요. 개미와 관련된 어떤 개미 사냥할 방식 자체를. 근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도 맞죠. 네안데르탈인도 그들이 25만 년 전에 처음으로 진화를 했고 출현을 했고
그러니까 DNA가 새로 바뀐 거죠. 어떤 변이가 일어나서 북유럽 쪽에서 네안데르탈이 진화를 했고, 그래서 채택된 생활 방식이 3만 년 전 직후 한 2만 9천 년 전쯤에 멸종했는데요. 그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기간 내내 혁신이 없었다는 사실은 놀랍다. 그들은 늘 사용하는 석기 제작 기법만 썼다. 요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도 그렇게 우리보다 큰 뇌를 가졌는데 변화가 없어. 똑같은 방식으로 맨날 석기 만들고 사냥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왔던 거죠. 원시인류 행동했던 수십만 년간 고정되어 있었던 뒤에 사피엔스는 불과 10년, 20년 만에도 사회 구조, 인간관계, 속성, 경제활동을 비롯한 수많은 행태를 바꿀 수 있었다. 즉 이게 이제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능력, 창의적 사고, 행동. 근데 넘어가서 과도한 또는 기괴한 짓까지 한다는 거예요. 과도하고 기괴한 짓까지 가능한. 어쨌든 사피엔스에게는 도구의 개성과 시수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증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나왔었죠. 그죠? 이 사자상. 그죠? 사자, 머리는 사자, 몸은 인간. 이게 왜 증거냐? 그죠? 이런 게 많다 그랬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나? 그때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죠? 그때 나왔었나요? 요거 나눠.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사피엔스는.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를 갖다 붙인 거지, 이거. 그죠? 이게 그죠? 사슴의 뿔에다가, 사람의 다리에다 꼬리도 갖다 붙인. 이게 뭐냐? 이게 단순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만 얘기하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는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걸 넘어서서 복잡한 도구를 만들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복잡한 도구.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된.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에게는 단 2개의 사물로 구성된 나무와 나무 끝에 돌날 이렇게 꽂은 거 정도가 거의 전부고, 이것도 많지 않고요. 이 정도였지, 다른 존재도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된 도구.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들도 정교하고 다양한 도구, 돌도끼, 창 등을 제작해 사용했지만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된 도구를 만드는 데 이르지 못했다. 반면 우리는 이렇게 비유와 상징력을 통해 사물들을 새롭게 조합할 수 있음으로써 현생 인류는 복잡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도구라는 게 끊임없이 사물들의 새로운 조합이니까 이 새로운 조합 아니에요. 이거 새로운 조합.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이 힘 자체가. 왜냐면 조합은 무한하잖아요. 그죠? 저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과 발전이 새로운 조합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한 거죠. 추구하고 또 우연히 그런 걸 할 수도 갖다 붙여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혁신과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장의 이야기겠습니다. 변화, 혁신.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급속한 혁신과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계속 64페이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4페이지 맨 밑에 문단이죠.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사냥 기술이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보통 혼자 아니면 작은 집단, 보통 작은 집단 한 서너 명 내지는 많아야 7, 8명 정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와 달리 사피엔스는 수십 명이 협력하는 사냥 기술을 개발했다. 심지어 각기 다른 무리가 연합해서 사냥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마 개도 활용했을 거고요. 개. 제가 말씀드렸죠. 개는 이제 동물을 쫓는 것이고, 마지막에 치명타를 가하는 건 사피엔스들이 이제 치명타를 가했을 것이다. 보통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개가. 특별히 효과적인 사냥 기술 가운데 하나는 야생마 같은 동물떼 전체를 에워싸고 좁은 협곡으로 추적해서 몰아넣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넣으면 대량으로 죽이기가 쉽다. 자, 65페이지로 가셔서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들 무리는 어느 오후에 한나절 협력을 통해 몇 톤에 이르는 고기와 지방과 동물 가죽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는 대대적인 선물 잔치로 소비해버릴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과도하다는 걸 또 여기 포함하셔야 돼요. 지나친 또는 과도한. 그죠? 그러니까 사자나 이런 곰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도하게 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피엔스는 이제 과도하게.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그죠? 어떤 부라는 개념이 사실 잘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부. 그러니까 침팬지는 재산이 없잖아요. 그죠? 서열은 있지만 재산은 따로, 그죠? 물질적인 재산을 가지고 과시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존재들하고는 다른 인간은, 그리고 선물 또는 자신의 어떤 과시, 그죠?
그래서 그 대대적인 선물잔치 수백을 요게 선물잔치가 대표적인 인류학 사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디언들의 포트레치라고 들어보셨어요? 포트레치 사역에서 나오죠. 왜 포트레치라고 그냥 쌓아놓고 불태워버리는 거, 그죠? 다른 그 추장들 불러가지고 야 봐, 난 이 정도 다 불태울 수 있어 해가지고, 그죠? 잔뜩 물건 쌓아놓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태우는. 이거 왜 불태우냐고? 과시예요, 과시. 사실 그런 게 이제 지나친 욕심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거죠. 뭐 똑같죠. 오늘날 뭐, 그죠? 우리가 뭐 명품 하는 거나, 그죠? 뭐 어떤 사람 돈을 태우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왜, 그죠? 뭐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네, 돈도 뿌린 사람도 있고, 그죠? 그게 사피엔스만 그렇다는 거죠. 침팬지는 그렇지 않죠. 침팬지나 다른 존재들은. 그래서 말리고 연기에 그슬고 극지방의 경우 얼려서 나중에 쓸 수도 있었다. 근데 이렇게 축적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동물무리 전체가 도살된 유적지를 여러 곳 발견했다. 울타리와 장애물을 설치해서 인공적인 함정과 도살장을 만든 유적지도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네안데르탈인과는 이 사냥 방식이 이제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입장에서는 전통적 사냥터가 사피엔스가 통제하는 도살장으로 변하는 것이 보기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 두 종 간의 폭력이 발생하면 네안데르탈인은 야생마보다 형편이 썩 낫지 않았다. 전통적이고 정적인 패턴으로 협력하는 50명의 네안데르탈인은 융통성이 많고 창의적인 사피엔스 500명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설사 사피엔스가 이르전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음번에는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재빨리 찾아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어도 결국에는 밀려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피엔스가 그 이제 북유럽으로 진출하면서 네안데르탈인들의 먹이를 다 뭐 먼저 다 가져가 버린 거다. 대량 도살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혁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능력인데,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자연 세계에 대한 인식.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죠? 자연 세계에 대한 인식.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그러니까 더 정확한 정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더 정확한 정보. 그래서 폭넓은 결과, 사자를 피하고 들소를 사냥하는 등의 복잡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능력. 두 번째, 그죠? 두 번째는 사회적 정보죠. 사회적 정보. 사피엔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그래서 규모가 더 크고 운동이 더 강한 집단, 최대한 150명 정도까지.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선 게 이제 사피엔스의 더 아주 특이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150명을 넘어서서 부족 정신, 국가, 유한회사, 인권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이 능력이 이제 바로 그 앞에서 왔을 것이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추측하는 그런 능력으로부터 이 능력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두 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는 A, B가 돼 있잖아요. 오른쪽에 A.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의 낯선 사람들끼리 협력. 그러니까 150명을 넘어선 사람들끼리의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행태의 급속한 혁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뭐 끊임없이 바꿔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꾸면 우리가 금방 아까도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 인간관계, 속성, 경제활동 등을 금방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66페이지로 가셔서요. 역사와 생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역사와 생물학. 사피엔스가 발명한 가상의 실제의 엄청난 다양성.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뭐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조합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유발하는 행동 패턴의 다양성은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 주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일단 등장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했으며 그 멈출 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인지혁명이란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시점이었다. 독립이라는 게 어떤 자율성을 획득했다는 거죠. 자율성. 그래서 인지혁명 이전에 모든 인간종의 행위는 생물학의 영역에 속했다. 혹은 꼭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선사시대에 속했다. 나는 선사시대라는 표현을 피하려 했는데 인지혁명 이전에도 인류가 하나의 동일한 범죄에 속했다고 오히려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이제 이걸 하니까 사실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요거를 일단 깔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 그 제가 요거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요 얘기가 연결되는 건데요. 예전에 그 이제 그 과학혁명 이후 시대 이후에 뉴턴 이후에 나왔던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게 결정돼 있다. 그죠? 모든 게 결정돼 있다 해가지고 이 세상이 원자로 구성돼 있고 뭐 원자 이게 원자예요. 원자들이 현재 원자들이 쫙 구성돼 있고 그럼 이 원자들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 이전 과거 상태에서 왔겠죠. 원자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이 왔을 테니까 왔을 것이고 그럼 이것이 또 미래의 상태를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하는 법칙이 뉴턴 법칙이라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크건 작건 상관없이 모든 것의 과거와 미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발 하라리 이게 책에 나왔던 얘기가 그 이제 이 얘기예요. 결국 이게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는 물리 현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맨 처음 책의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맨 처음 책의 시작을 그 빅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요. 135억 년 전에 처음으로 그죠? 어떤 물질 원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분자 구성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현상들은 원자들의 운동으로 환원돼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원자가 있고 원자들이 결합한 게 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 현상의 기본 단위가 분자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세포가 이제 생물 형성,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데 세포 현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죠? 화학 반응. 그러니까 생물학은 화학으로 환원 가능하고 화학은 물력으로 환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생명 현상이 중에서 특정한 생명체가 진화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지능을 가지는 그 신경세포가 진화한 거죠. 세포 중에서, 그죠? 신경세포가 진화한 존재들이 우리가 마음을 가진다고 여기고 있어요. 마음. 그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믿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진 존재들. 여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뇌인데, 쉽게 말하면 뇌 또는 개인들이거든요. 이거는 하나하나의 단위가. 그죠? 심리학의 단위는 개인이죠, 개인. 그죠? 그러니까 뉴런 하나하나는 생명현상에 속하는 거고 뉴런들의 집합체가잖아요. 뉴런들이 집합체로서 그러니까 뉴런들의 네트워크에서 정확히 말하면 뉴런의 네트워크 하나하나의 네트워크가 심리학의 단위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뇌가 모여서 이제 사회 역사 현상 그죠? 서로 뭐 전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혼도 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 200년 전, 300년 전 뉴턴 물리학이 그 지배적인 시기에는 야 결국 이게 모든 게 이게 원자로 돼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환원 그죠? 야 이거는 이렇게 환원되고 그래서 결국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설명될 수 있다는 건 달리 말해서 다 결정돼 있다는 거죠 모든 게 그죠? 그러니까 뭐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결국 따지고 내려가면은 뭐 어느 날 뭐 먹었던 점심에 뭐 원자들의 배열 이상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 이게 워낙 미세하고 복잡하니까 인간이 따지기 어려서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다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결정론적 시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제 최근에 그런 유전자 결정론적인 시각에 대한 얘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야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다 그 결국 뇌세포의 작용인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역사 현상들도 다 이것이 그 결국에는 이 아래 단계로 환원돼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야 그거랑은 다르지 않냐는 얘기 사실 하는 거 이게 그거랑은 다 요기에 뭔가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일종의 이 어떤 신경세포의 네트워크가 진화한 것까지는 자연 현상이었다면은 이것들이 그 법칙을 넘어서는 그죠? 여기 역사가 생물학에도 독립을 선언하는 시점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좀 넘어섰다라는 게. 근데 넘어섰다라는 말은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여기 지나치다는 표현 또는 과도하다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야? 561페이지. 이게 왠지로 연결된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요. 561페이지. 그죠?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561페이지. 그죠?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 그러니까 이 책의 시작에서 나는 역사를
그죠? 물리학, 화학, 생물학으로 이어진 연속체의 다음 단계로 말했다. 근데 생물학에서 지금 심리학은 뺐죠. 그죠? 저는 심리학도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 역시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물리적 힘, 화학 반응, 자연 선택, 생물학의 법칙이죠. 진화 법칙. 여기에 종속된다. 자연 선택의 결과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어떤 생물체도 누리지 못했던 거대한 운동장을 갖게 되었다. 운동장이 좀 이따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운동장에도 여전히 경계선이 있다. 그렇다면 사피엔스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이런 이제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요런 그 후반부 얘기까지 일단 그까지만 간단히 보시겠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66페이지 제목이 역사 생물학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제 연결 전체를 그 학문적으로 또는 우리 사피엔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 문화적 자율성의 획득 과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66페이지 둘째 문단 계속 보시면요. 인지혁명 이후에는 생물학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가 호모 사피엔스의 발달을 설명하는 일치적 수단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법칙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기독교나 프랑스 혁명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유전자, 호르몬과 생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부님들이나 뭐 이른바 그 카톨릭의 알퍼스콧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교황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죠. 유전자를 그죠 증식과 그 어떤 그죠 번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로 설명이 안 되는 여기 나왔던 역사적 서사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개념과 이미지와 환상이 벌이는 상호작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호모 사피엔스와 인류 문화가 생물학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물이며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은 여전히 DNA에 결정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네안데르탈인이나 침팬지 사회와 같으며 감각, 정서, 가족 간 유대 같은 요소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와 다른 유인원 간의 차이가 적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가족과 개인 차원에서 차이를 찾으라는 것은 실수다. 67페이지로 가서요. 1대1, 10대10으로 보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침팬지와 비슷하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침팬지끼리도 서로 뭐 질투하고 뭐 서로 뭐 갈등 서로 그죠? 그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우리도. 근데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개체수 150명이라는 임계치, 그죠? 이거 그 던바의 수, 그죠? 던바의 수를 초과할 때부터다. 숫자가 1,000에서 2,000명이 되면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진다. 만일 수천 마리의 침팬지를 테난먼 관장이나 월스트리트, 바티칸 국회의사당에 몰아넣으려 한다면 그 결과는 아수라장 어떻게 되겠어요? 침팬지 1,000마리 몰아넣으면 아주 뭐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 통제가 안 돼요. 아무리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장소에 정기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교역망이나 대중적 축하 행사, 정치제도 등의 질서있는 패턴을 함께 창조한다.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던 것들을 말이다. 그래서 우리와 침팬지의 진정한 차이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결속하는 가공의 접착체. 그러니까 그렇게 수만 명이 어떻게 그죠? 그 협력적인 행동, 그죠? 직접 몰라도 그죠? 모르는 사람들도 1,000명이 모이면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 가공의 접착체. 이 접착제는 인간을 창조해내거나 만들었다. 바로 그 접착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물론 우리에게는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능력 같은 다른 기술도 필요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도구 제작 그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3만 년 전만 해도 막대기와 돌로 된 창밖에 없었던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핵탄두를 진 대륙간 미사일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잡한 도구, 그죠? 여러 개의 부품을 가진 도구를 만드는 능력만 가지고도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지난 3만 년 사이에 우리 도구 제작 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고대 수렵 채집인에 비해 손재주가 매우 훨씬 뒤떨어졌다. 하지만 많은 수의 낯선 사람들과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교육하고도 연관된다고 봐야 돼요. 교육도 그 조합하는 능력이 없으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합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없는데 이걸 갖다 새로 붙이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 또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새로운 우리한테 없는 물건을 갖다 붙이면은 새로운 뭔가 형태가 된다는 거지. 새로운 조합 같은 걸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교육이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맨날 쓰던 도구, 쓰던 물건만 있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한테도 교육이 있었다면은 그냥 그 정도의 맞교환 정도 아니었겠느냐. 자신들이 맨날 쓰던, 자신들이 기존 고정된 사회 구조 내에서, 그죠? 이런 도구들이나 어떤 물건들이나 그런 사회 시스템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요소들을 거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또 그걸 넘어서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 조합이 가능하거든.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죠? 그것을 이렇게 조합하면 또 다른 게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역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그냥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낯선 사람들과 협력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만우제 낯선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그래서 67페이지 맨 아래쪽에 고대의 창촉은 고대인 한 명이 친한 친구 몇 명에게서 조언과 도움을 얻어 몇 분 내지 몇십 분 만에 만들어낸 것이었다. 오늘 핵탄두를 제조하려면 전 세계에 서로 모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도 훨씬 넘죠. 수천의 사람들이 협력해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68페이지 나오지만은요, 지구 깊숙한 곳에서 우라늄 광석을 채취하는 광부에서부터 아원자, 입자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기대한 수학 공식을 쓰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르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들 우리가 원자폭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없어요. 없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각자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협력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전체적인 결과.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다른 존재들은 흉내낼 수 없는 협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8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인지혁명 이후 생물학과 역사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맨 끝부분도 봤잖아요.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호모사피엔스의 행동과 능력의 기본 한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이런 생물학적 영역의 구성 내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이 영역은 극도로 넓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넓어졌느냐?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도 이게 없진 않아요. 생명체, 특히 지능을 가진 존재들은 다 나름 자율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율성, 우리가 자유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뉴턴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럼 모든 게 다 결정돼 있겠네?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누구랑 결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것도 다 결정된 거네? 그 전에 원자들에서 결정된 거고, 그것도 그 전에서 결정된 거고. 그래서 아예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다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결정적인 세계관이 이제 나왔거든요. 딱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장 드는 생각이, 야, 그럼 우리 자유는 어디야? 자유. 그죠? 야, 그럼 우리는 자유는 없는 거냐? 그죠? 자유. 그래서 자유의지가 엄청 문제가 돼요. 이때부터 특히 철학적으로. 우리 자유의지를 그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계속 그런 과학적인 물음과 철학적인 물음이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낭만주의자들은 야, 이게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진 존재다. 이런 한때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얘기죠. 야, 그럼 우리 자유가 없는 거냐? 다 결정되어 있는 거냐?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유가. 근데 그것이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다른 존재들도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편으로 자율성이 있어요. 지능을 가진 존재는 적어도 지능 가진 존재는 나름 자율성이 있는 거거든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자율성이. 그런데 이제 그 자율성이 어디서 왔느냐? 자유가. 사실 그것도 진화를 통해서 왔어요. 그건 이제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가 되니까 얘기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 영역은 극도로 넓기 때문에 사피엔스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결국 자유도가 엄청 커졌다는 건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유도라는 것도, 자율성이라는 것도 진화를 통해서 부여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진화.
와 관련된. 예, 그렇죠. 예, 예, 예. 유전자가 더 유전자의 증식과 번식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부여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아니라 뭐 그건 타당한 이론이 됩니다. 사실상 그 지능이라는 게 그래서 맞잖아요. 지능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 다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어디 신비한 데서 온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피엔스는 이게 특이하게 계속 보십시다. 사피엔스는 픽션을 창조하는 능력 덕분에 점점 더 복잡한 게임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게임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더욱 발전하고 정교해진다. 그러니까 픽션이 픽션을 낳는다는 거죠. 그죠? 픽션이 픽션을 낳고 픽션이 우리를 다시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그러니까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가 부여해놓고 그 의미에 자기가 스스로 구속을 받아요. 그게 아주 골치 아픈 거지. 골치 아프면서 아주 이게 정말 다양하게 만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구속을 받는다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별자리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별자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뭐 천칭자리고 나는 뭐 무슨 붉은자리고 우리 서로 안 맞는다 헤어지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의미를 부여해놓고 지들끼리 이거 별점 보고서 우리 안 맞네 뭐 이런다는 이게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야. 따라서. 그죠? 이게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지.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례가 제일 명확한 사례이긴 해요. 근데 그것처럼 다른 또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는 스스로 뭐 이런 나무에 대해서 여기다 뭐 신령님 나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서 이걸 뭐 베면 안 된다 해서 막 들어눕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렇다네. 그 의미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물 속에 대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어떤 사람의 의도나, 그죠? 어떤 의인화해서 보는 걸 떠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또 규제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고 기괴한 행동이 나오는 거지. 지나친 행동도 나오고 기괴한 행동도 나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지나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언 추장 같은 경우도 그 물건 쌓아놓고 불태워버리고 뭐 다른 사람 불러고 값을 보내서 불태우고 정말 말 그대로 지나치는 건데,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그죠? 자, 그래서 계속 3번 결과적으로 사피엔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거 정말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예전부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물학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물학으로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게 이게 다 유전자의 뭐 이기적 전략이다.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게 뭐 유전자의 증식에 결국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이게 자꾸 설명을 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는 게. 그게 사실 이제 이렇게 벗어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스스로 재규정을 하고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뭐 반발을 하던 또 변형을 하던 하니까 정말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지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요. 계속 가시면요. 그러니까 사피엔스 행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들의 행동이 역사적으로 지나온 경로를 서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도 석방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면서 선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운동장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라디오 아나운서와 다를 바 없다. 그죠? 운동장 상태, 운동장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큰 운동장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율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커다란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우리 지능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계속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석기시대 조상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어떤 게임을 했을까? 우리가 아는 한 3만 년 전쯤 슈타델의 사자, 그 남자를 조각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 감정적, 지적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했을까? 아침으로는 무엇을 먹었을까? 점심으로는 그다음에 69페이지 그들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부 주제를 맺고 핵과적을 유지했을까? 전쟁은 치렀을까? 다음 장에서 우리는 세월의 장막을 살짝 들추어 인지혁명 이후 농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지금까지 일단 큰 서론이 끝났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올 겁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요, 지금 요게 이제 한 가지 기존 저거랑은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은요, 뭐라 그래야 되나? 어디 갔나? 아까 어디 갔지? 이거
이거일 거다. 이제 요게 그 아까 그냥 건너뛴 부분이 66페이지에 그 선사시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선사시대. 요거 제가 맨 첫 시간에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역사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출현,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난리 난 800만 년, 600만 년 전 사이에 그 침팬지의 공통 조선과 갈라져서 침팬지는 쭉 진화하다가 이제 하나는 보노보가 되고 하나는 침팬지가 되고 오늘날의 침팬지요. 그다음에 우리는 갈라진 다음에 쭉 와서 뭐 오스트랄피테쿠스도 나오고 오스트랄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인 쫙 다 나왔는데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오늘날 사피엔스만 남았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크게 문명 출현을 여기 좀 어긋났습니다. 표가 문명 출현을 기준으로 프레히스토리와 히스토리를 나누고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학계에서는요 이렇게 나누고 히스토리는 고대, 중세, 모던 셋으로 나누고 그 앞에는 이제 선사시대. 그래서 뭐 이걸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이 구분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구분을 용어법을 새롭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라고 하면 그게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 가로 안에 그 66페이지 가로 안에 선사시대라는 표현을 피하려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피하려 했다. 그게 뭐냐면은 요렇게 말하고 나면은 이 선사시대 문명 이전에 있던 시대는 다 같은 그죠? 같은 그 비슷비슷한 그 행태를 보이는 그죠? 호모 뭐 사피엔스건 네안데르탈 살았던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에서 봤던 거를 구별을 해서 문명 출현을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7만 년 전 인지혁명을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7만 년 전 인지혁명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눠야 된다. 시대를 나눠야만 그죠? 나눠야만. 왜냐면 이게 7만 년 전에 왜 나눠야 되냐면요. 7만 년 전에 나눠져서 사피엔스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며 살아서 이렇게 온 거죠. 다른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는 뭐 그냥 사라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사시대라는 이런 명칭으로 묶어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친척들의 삶을 하나로 얘기할 수 없고 요 7만 년 전 인지혁명을 기준으로 시대를 새로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귀결이 이거예요. 요 이제 그 다음 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귀결인데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옛날 선사시대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하나처럼 여기 그 얘기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하나처럼 생각하는데 하나의 단일한 행태가 아니라 요거를 나눠서 그 앞에 인지혁명 이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인지혁명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뭔가 진보, 그죠? 이때부터 급격했던 진보와 발전과 개선, 사회적 어떤 사회 구조의 복잡화 등이 이미 진행되다가 농경이 시작되면서 또 하나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농경의 시작, 농업혁명,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 기간은 그 앞에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르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 장 처음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진화 심리학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죠? 진화 심리학에서 과거 수렵 채집인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 수렵 채집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그걸 하나 구분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렵 채집인도 분명히 요 7만 년 전부터 한 1만 2천 년 전까지,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 한 4, 5만 년 사이의 사피엔스도 분명히 수렵 채집인이었지만 그 사피엔스의 수렵 채집인적인 삶과 그 이전의 수렵 채집적인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포인트입니다. 그거 하나 제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 그 농업이 시작됐고, 그죠? 쭉 진행되다가 이때 와가지고 또 과학혁명이 시작됐고, 그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얘기가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근데 이거 더 해야 되나? 비가 계속 와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뭐 특별히 말씀을 하시고.